한전공대를 설립할 후보지 6곳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역시나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한 사전 심사도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사진 공모전을 열어놓고 시상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불공정한 심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전공대 후보지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광주시가 3곳, 전라남도가 3곳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사이의 전략 대결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공대 후보지 서류 제출이 마감되는 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후보지를 3곳씩 추천했습니다. 자치구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광주시는 남구 2곳과 북구 1곳을 최종 추천했습니다. 광주시 추천지는 에너지밸리로 조성 중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나주 접경지인 영산강 승촌보 부근, 그리고 첨단 3지구입니다. 특히 장성 땅 70%, 광주 땅 30%인 첨단 3지구의 경우 광주 북구를 중심으로 접경 지역인 광산구, 그리고 전남 담양과 장성까지 연합하며 공동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첨단 3지구에 위치되면은 첨단 3지구가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고 또 많은 산학연 클러스터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장성에서 그 원하고 있는 심혈관 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담양군에도 그 많은 또 영향권에 들어가서 반면 전남은 추천지 3곳을 모두 나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지는 땅값 폭등과 경쟁 과열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천지 1곳은 혁신도시 안쪽, 2곳은 혁신도시 밖입니다. 나주에 집중한다는 게 전남의 기본 전략이었던 만큼 첨단 3지구에 가세한 일부군의 이탈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담양 쪽에서 같이 합해서 한다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협의 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전략 역시 제각각입니다. 광주는 전남 지역에 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아 산학연 연계성이 좋고 정주 요건이 좋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남은 국공유지가 부지에 포함돼 부지 확보가 쉽고 비용도 낮다는 점, 그래서 빠른 착공과 개교가 가능한 점을 유리한 포인트로 보고 공략에 나섭니다. 광주와 전남 둘 다 상생 키워드를 전략에 넣고 밀고 있지만 해석은 각각입니다. 광주는 통큰 양보로 전남의 한전을 유치하게 해줬으니 한전공대는 광주로 오는 게 상생이라고 하고, 전남은 이미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생이니 한전공대 역시 한전이 있는 나주로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후보지 추천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일쯤 뒤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이계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한국전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한전은 용역사를 통해 실무를 준비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는 20명 안팎으로 꾸려지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을 배제한 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사위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들은 후보지 6곳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평가 일정과 과정 등은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는 캠퍼스 후보지의 장점과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심사위원회가 후보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한전 측에 전달하면 한전은 늦어도 28일 이전에 한전공대 부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 부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화순군 의원들도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는데 외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홍콩과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상당 부분이 맛집이나 명소 방문 등 여행 후기로 채워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이달 들어 떠난 태국과 터키 연수도 성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적지 방문 등 사실상 외유성에 가까운 연수 일정은 의원들이 알아서 짰습니다. 상임위별로 그 필요성이나 적합성, 타당성을 준비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벤치마킹을 차원에서 화순근 의회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뒀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을 억제한다고 돼 있는 자체 규칙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또 외유성 논란을 막기 위한 외부 여과 장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실 있는 해외 연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로 가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있는데도 반론을 제기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또 이제 혈세를 가지고 해외 연수 목적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화순근 의회 해외 연수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친분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았을 뿐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 2명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사진 공모전을 열어놓고 시상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출품된 300여 점 가운데 당선작은 37점, 교육감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홍보실 주관 공모전에 전현직 홍보실 직원과 가족들이 대거 당선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들에게 사진을 출품을 하면 교육감상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은 7명. 이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심사위원은 하루는 사인만 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인만 하고 온 것밖에. 두 번째 날 심사는 이제 제대로 아는 걸로. 맞으니까 제대로 나와서 안 했으니까. 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이틀치 심사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육청 직원들도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수당을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수당 지급한 걸로. 공무원들에게 심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와 대조적입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공무원이나 지방의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장성군 삼계면의 한 공장에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베트남 국적 55살 L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L씨가 발을 디딘 지붕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주행 중이던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S센터에 수리를 받으러 갔다가 대기 중이던 차가 많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비영리 복지법인 대표를 사칭하며 62살 양모 씨에게 접근한 뒤 자녀를 법인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6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가짜 사무실을 차린 뒤 피해자 자녀를 출근시켜 4개월에서 6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허드렛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생산 라인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어제 오후부터 광주 공장 크릴룸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 1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오후 노동청의 중재로 사측과 협의를 가졌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광주 광산구 지역에서는 다른 구의 고등학교로 신입생을 배정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광산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생 수가 5,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0여 명 늘어남에 따라 타 자치구로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광산 지역에서는 800명이 다른 자치구의 고등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마는 수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아버려서 수확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고수온에 강한 다시마 신품종이 개발됐습니다. 다시마를 먹이로 쓰는 전복 양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그만 어촌 앞바다, 출렁이는 파도 속에 다시마 씨줄을 100m 길이로 달아매는 작업이 힘겹습니다. 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출원한 신품종 다시마 수가원 302로 포자를 한 달가량 길러 실제 바다 양식장에 넣고 있는 겁니다. 이 품종은 24~25도 이상 높은 수온에도 성장이 가능한 다시마입니다. 양식 후반기 생장이 좋고 그리고 양식기간 연장되어서 11월까지 엽채가 남아있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재배하는 다시마는 높은 수온에서 엽채가 녹아 9월부터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역이 나오는 11월까지 전복 양식장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을에 먹이가 다 떨어지니까요. 그것이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다시마가 2년간의 재배 시험을 거쳐 보급되면 가을철 전복 양식 어민들의 먹잇감 부족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엽채의 길이라든지 너비, 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질들을 보면서 재배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전복 양식장에서는 한 해 70만 톤 이상의 다시마와 미역을 전복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재배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 신품종을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출발 준비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관련 용역을 최근 공고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재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오는 6월 말에 마감되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데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